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좀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나왔다가 영상을 한 편 찍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아, 벌써 20일이 됐네요. 앞으로 열흘이 지나면 12월이 되고, 그러면 이제 곧 연말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 신축년도 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ESG 관련된 이제 뭐 내용들을 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뭐 ESG 기술, 뭐 ESG 기업, 또 ESG 뭐 세계는 뭐 또 뭐 문화책방, 또 전시문화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제가 분류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ESG 소재,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구조에서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진료예요. 진료. 그러니까 materials. 예. 이 진료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어떤 진료 또는 재료 또는 materials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혁신을 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원석이 아니라 그 원석과 다른 무언가를 결합하거나 이 원석이나 또는 어떤 원래 그게 이제 나무라 해도 어떤 나무 재질에 어떤 그 화학적 공정을 가하든 뭐 아니면은 이거에서 뽑아내는 어떤 섬유질에다가 또 무언가를 결합을 하든 어쨌든 이것을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새로운 소재, 그걸 이제 신소재라고 하는데 신소재로 만들어내서 이것을 그러니까 뭔가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활용 가능한 그러한 어떤 소재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 분야의 강자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 나라가 좀 불리해요. 그래서 이 원자재를 이제 가공을 1차 가공이든 뭐 2차 가공을 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그러한 제조업 국가가 이 뭔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소재,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이 버려진 뭐 플라스틱 또는 뭐 이미 다 쓴 뭐 배터리 이런 식으로 이 쓰레기들을 한 번 더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하거나 그걸 자원 순환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 원료화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그러한 원석 그 자체를 뭔가 조금 변형을 가해서 어떤 A와 B나 C를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소재로 새로운 어떤 신소재,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신소재, 그렇지만 그 원래의 모습과는 변형된 어떤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 부분을 좀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새로 그 코너를 마련했어요. ESG 소재.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한지 가죽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지면 한지지 무슨 한지 가죽이냐. 자, 사실은 이제 이 패션 업계도 지금 비건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 가죽으로 뭐 운동화나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동물은 저리 가라. 이제는 그 동물을 좀 보호하자. 그리고 순식물성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생분해가 되는, 그러니까 버려졌을 때 이제 그게 자연 생태계로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재. 그러면서도 지구의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러한 식물성 소재를 가지고 가방이나 뭐 이런 뭐 이제 스니커즈, 운동화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글로벌 패션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뭐 구찌, 아디다스, 뭐 에르메스 등등 해가지고 그러한 이제 비건 소재로 해서 무언가를 제품을 패션 관련된 제품들, 의류, 가방, 뭐 등등등등, 신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트렌드가 이미 형성이 됐고 거기에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소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지로 만든 가죽, 예, 일명 그것을 이제 하운지라고 영어로 발음할 때는 한지가 아니라 하운지로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한지 가죽을 개발해낸 그 기업이 어디냐? 한원물산이라는 그 주식회사 한원물산에서 정우한 대표가 5년간의 개발 끝에 한지 가죽을 개발해냈어요. 자, 이거는 기존의 그 한지 이게 굉장히 얇잖아요. 그 얇은 한지를 여러 장을 겹쳐서 마치 가죽과 같은 질감이 나는 소재로 만드는데 거기에 한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지를 여러 장을 겹친 후에 거기에 이제 면이라던가 레이온과 같은 그러한 이제 원사를 결합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어떤 그 한번 코팅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한지 가죽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죽과 같은 질감이 나는 그러한 식물성 한지로 만든 브랜드, 즉 하운지가 우리나라에서 태동이 됐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패션 업체들이 이제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고요. 자, 이제 한지 하면은 또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예요. 네, 저는 전주 사람입니다. 이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비빔밥, 콩나물국밥뿐만이 아니라 한지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번성해 왔던 고장이 바로 전주예요. 그래서 전주 한지는 그 오래전부터 사실은 고려 시대부터 이제 송나라나 원나라, 명나라,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중국에 조공으로 바치는 최고 명품 중에 하나가 전주 한지였어요. 그 정도로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주 한지가 왜 그렇게 유명했냐? 그러니까 특히 전주 근방에 나는 그 당나무, 거기서 재배되는 당나무의 품질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거는 그 이제 전주 지방에 흐르는 그 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주 콩나물 국밥이 유명해진 것도 그 전주 가시면은 그 이제 한옥마을 근처 바로 옆에 풍남문이 있고 거기에 그 남부시장이 있어요. 거기 야시장이 유명하죠. 네. 그 남부시장에 흐르는 그 전주천이 있는데 그 전주천의 물이 옛날부터 굉장히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천이 흐르는 그 이제 물줄기가 사실은 이 근처 전주에서 나는 그 당나무의 품질을 결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깨끗하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자, 어쨌든 이 전주의 한지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정말 수백 년 동안 그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왕실의 진상도 되고 조공으로 바치기도 하고 외교 문서로 작성이 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됐었는데 오늘날 이제 근대화가 돼서부터는 한지가 별로 소용이 없어진 거죠. 이제 서예를 쓰시는 분들이나 한지를 활용하지 이렇게 종이가 흔한 시대에 한지 사실은 얼마나 얇습니까? 그러니까 그 활용성이 거의 없었다가 2010년도인가요? 한지에서 그 원사를 뽑아내는 한지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지로 이제 의류도 만들고 이런 그 가방도 만들고 이런 이제 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지로 만든 의류 패션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런웨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이제 한지로 옷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지로 가죽을 그 한지를
겹쳐서 그것으로 어떤 롤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거는 이 한원물산 대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겁니다. 이 정우환 대표는 사실은 이제 이 한섬이라는 그 주식회사,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섬유업체 또 의류업체인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 한지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한지가 이런 그 얇은 한지 한 장 한 장씩이 아니라 이것을 좀 이렇게 단단하게 여러 겹을 겹쳐가지고 롤링할 수 있는 두루마리처럼 말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두껍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것으로 이 한지에다가 이제 한지만으로는 가죽화가 되기 어려우니까 이제 뭐 기존의 면이라던가 레이온과 같은 그러한 이제 그 원사를 결합을 해서 이 특수 코팅을 한번 한 후에 이제 지금의 한지 가죽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네. 이제 한지 가죽이 2015년도에 개발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최신 트렌드인 이 비건 가죽, 그러니까 비건 가죽은 주로 이제 뭘로 만들어지는 거냐? 이 버섯, 파인애플, 뭐 선인장 등등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식물성 소재가 이 소재가 바탕이 돼서 이제 이 옷이나 뭐 가방이나 신발 등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비건 제품이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 유행을 타고서 지금 이제 친환경 바람이 부니까 이제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반려견들 많이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 보호에 대한 의식이 더 이제 막 깨어나가지고 이 식물성 가죽을 선호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고요. 결국은 동물 가죽을 대체할 만한 그런 그 식물성 가죽 또는 비건 가죽을 개발하는데 지금 글로벌 패션 업체들이 여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 가운데 뭐 구찌, 아디다스, 그러니까 비건 스니커즈, 그리고 오르바이 스텔라, 그러니까 비건 핸드백 이런 이제 등등의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구찌하고 에르메스를 비교 분석하면서 그들이 개발한 그 친환경 소재,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는 미국의 그 바이오 스타트업인 마이코윅스와 그 버섯 균사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버섯 가죽 패션 가방을 올해 말에 출시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버섯 기반으로 하던가 또는 파인애플 기반으로 한 소재, 그걸 피나텍스라고 합니다. 그런 소재로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패션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 모두가 유럽에서 뭐 구찌, 에르메스 다 유럽의 글로벌 패션 업체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개발한 그들 자체 개발한 그런 소재들이 있어요. 친환경 비건 소재. 그것을 가지고 이제 친환경 가방도 만들고 의류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의 비건 패션 업계는 어떠냐?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로부터 이 비건 그 소재들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패션 제품들은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한원물산의 대표가 오랫동안 개발 끝에 한지 가죽을 개발해 냈기 때문에 이제 이 한지 가죽으로 만든 가방, 그 다음 신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김정숙 여사가 그 지난달에 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지 가죽 가방을 선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이제 쫙 그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이 한지로 만든 가방, 그 가방이 공개가 됐고 그날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 그 간담회를 했다고 해요. 이 한지 가죽으로 만든 이러한 어떤 패션 제품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지 가죽이 기존의 그러한 그 유럽에서 생산된 비건 가죽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는요.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피나텍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파인애플 껍질로 만들어진 소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단 1야드에 약 73,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지 가죽은 같은 크기의 원단인데 29,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가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지금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를 아예 그냥 그 재배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당나무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첫 수확을 했다고 들었으니까 그 전부터, 그 이전부터 당나무 재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지 산업이 이렇게 좀 몰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 2013년, 12년 이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턴 어라운드를 하고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 특히 이제 전주시장이 이 전주 한지를 다시 되살리자. 그래서 이제 최첨단 그 섬유 소재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전주 그 교회 농가들과 함께 서로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무가 재배가 되고 우수한 품질의 한지 가죽이 생산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타 비건 가죽. 그런 가죽들과 비교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 쓰고 버리는 그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 한지의 생분해되는 그 기능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지금 입증이 된 겁니다. 한지 가죽을 폐기할 때 그 폐기 과정에서 자연으로 생분해되는 그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해서 그것을 유럽에 있는 그 친환경 인증기관에 지금 그 실험을 해보라고 맡겼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35일 만에 85%가 생분해됐다는 거예요. 즉 미생물에 의해서 135일이면 365일이 1년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되겠네요. 한 4개월 만에 이게 이제 85%가 자연적으로 다 분해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건 가죽들은 그렇게 생분해가 빠르게 되지 않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 한지는 아주 빠르게 생분해가 되는 그러한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부터 해서 폐기되는 과정까지 전 과정, 라이프 사이클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소재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한지 가죽의 세 번째 특징이 또 뭐냐면요. 가벼운 무게. 사실은 이번에 그 이탈리아 로마의 그 G20 정상회의 때 김정숙 여사가 들고 나간 그 백은요. 500g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그 무게를 가지고 이 500g 밖에 나가지 않은 그 너무나 가벼운 그것을 만든 그 회사.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한원무역은 한지 가죽 그 원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패션 가방을 만드는 업체가 페리토라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김정숙 여사가 든 그 가방은 페리토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가방인데 물론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가격이 3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패션 가방이 500g 밖에 나가지 않지? 그래가지고 이 업계에서는 500g의 기적이라고 부른대요. 그 정도로 이 경량화, 가벼운 무게가 또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한지 가죽으로 1차 가공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페리토, 아까 이제 김정숙 여사님이 들고 나간 그 가방의 브랜드는 페리토인데 이 페리토의 사장님이 원래 이제 그 하운지, 그러니까 한지 가죽을 사다가 그 소재에다가 1차 가공으로 뭐 악어 가죽이라던가 진짜 가죽처럼 악어나 뱀 가죽 무늬를 여기에다가 이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가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수동이 이제 그 근처에서 이 가죽 장인이 직접 손으로 가방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소재에서 거기에서 2차로 이렇게 무늬를 이제 덧 입힌 것이
가방으로 탄생이 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이 수제 가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수월하다라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1차 가공의 어떤 수월성을 또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항균력, 그러니까 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지의 원료는 당나무인데 그 당나무 자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항균력이 거의 뭐 99%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우수하고요.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옛날에 그러한 이제 뭐 역사 기록을 할 때도 다 한지로 써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한지로 쓴 기록물은 1000년을 간다고 할 정도로 그 세균으로부터 굉장히 이 자체 항균력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방수성, 통기성, 그리고 통풍성 등등이 아주 우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것은 딱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죽인지 아니면 정말 한지 가죽인지 이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로 만든 가죽보다 이 뭔가 내구성 또 이 통풍성 이제 이 경량성 등등이 너무 좋아서 최근에 가방뿐만 아니라 이 한지 가죽을 바탕으로 해서 고급 소파, 그 다음에 카시트 등등을 지금 제작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이 한지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또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요. 특히.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그 G20 정상회의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그 이탈리아가 워낙 그 한지를 너무나 그 우수하게 평가를 하는 바람에 한지를 홍보하기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10월 30일 날 그 한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그 한지의 우수성을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탈리아가 사실 문화유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지의 가치를 가장 일찍 알아본 그 국가가 이탈리아래요. 왜냐면 그 이탈리아가 얼마나 장인들이 많습니까? 이 한지가 문화재 복원력이 강하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지는 그 항균력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일단 균으로부터 강하고요. 그 다음에 통풍성, 통기성 등등이 굉장히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화재 복원 기술이 발달한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한지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잘 찢어지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가진 이러한 소재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거를 판정 내린 데가 이탈리아의 국립기록유산 보존중앙연구소에서 한지가 이 문화재 복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딱 안성맞춤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지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 기록문화 유산의 어떤 그 종이로서 알고 있는 또 그냥 서예를 쓰는 그러한 종이, 얇은 종이,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한지가 실제로는 이게 가죽이 되어가지고 가죽 소재로 완전히 변환돼서 가죽 소재가 돼서 어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소파를 만들고 카시트를 만드는 단계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비건 소재들에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생산하고 있는 이 당나무 소재의 당나무 기반의 한지 가죽, 이러한 그 우수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지 가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ESG 소재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한지 가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